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의 골품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 실체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골품제에 대하여 일반적인 인식은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유사한 고대 신라의 신분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골품에 따라 직업이 제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골품, 즉 개인의 혈통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는 물론 혼인, 가옥의 규모, 의복의 빛깔, 우마차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가지 특권과 제약이 가해졌다. 세습적인 성격이나 제도 자체의 엄격성으로 보아 흔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교되고 있다. 출처 골품 제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입니다. 하지만 골품이란 백성 개개인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 사람들의 지위를 정한 품계를 뜻합니다. 즉, 신라 사회 전반의 계급을 정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골이란 본래 핏줄을 의미하지만 신라사에 언급된 골이란 신라 구성원의 전반적인 핏줄이 아니라 신라 왕의 핏줄, 즉 왕족을 뜻합니다. 그리고 품은 품계, 즉 지위의 순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품이란 신라 사회 전체의 신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왕실 사람임을 증명하고 또 그 지위를 정한 것입니다. 신라사에서는 왕실 혹은 종실에 해당하는 단어로 신라의 언어인 골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단순히 현대 자전의 해석을 빌어 기록의 상세한 검토도 없이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을 시도하였기에 신라사회가 카스트 제도와 같은 신분제로 구성되었다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골품이라는 용어는 신라 고유의 단어도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사에서도 골품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즉, 골이라는 단어는 우리 민족이 흔히 사용하던 용어라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2년 서기 113년 계충년 정월 태후가 직접 태보의 직무를 행하였다. 전국에서 어질거나 재능이 있거나 용맹한 사람을 천거하여 골품을 따지지 말고 관직을 주게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태조 황제기의 내용입니다. 법흥왕 시절에 골문, 즉 왕족의 가문으로 인정받는 수는 47개에 달합니다. 이들에게 국가는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519년 9월 명을 내려 골문 47택에 연곡을 지급하고 그 장자에게 녹봉을 주어 골문의 땅을 지켜 골품과 가업을 훼손하지 말게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금천대제 법흥진왕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540년 2월 10일 천궁께서 신하들을 이끌고 태상에게 천수경안을 바쳤다. 태자와 비에게 일어나 춤을 추게 하고 전태자, 비대, 삼부, 분종에게 장록을 더하였다. 골문 47택에게 가마와
말을 하사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금천대제 법풍진왕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골문의 숫자가 정해진다는 것은 왕족이라고 모두 골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왕족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인정하여야 골문이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라 사회를 유지하는 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신골과 선골 그리고 제골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의가 신법 12장을 올렸다. 모두 당시의 논리에 맞았으나 골문이 들끓어 시행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만두었기에 사람들이 많이 애석해하였다. 그 법에 써있기를 우리나라는 신골, 선골, 제골이 나라의 커다란 기둥들인데 골을 세우는 법이 바르지 못하여 공정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라고 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뇌물 대성신제기의 내용입니다. 뇌물 이사금 시절에 세의라는 인물이 국가개혁을 위해 신법 12장을 임금에게 건의합니다. 비록 골문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당시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세력으로 신골과 선골 그리고 제골을 언급합니다. 신골은 곧 왕족을 뜻하는 골문이고 선골은 신선교 집단인 선문을 의미하며 제골이란 행정을 맡은 공직자들을 의미합니다. 신라는 산문의 체제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산문이란 골문과 선문 그리고 육부를 말하는 것으로 앞서 신골이 곧 골문이고 선골은 선문에 해당하며 제골은 육부에 해당합니다. 이들 조직에는 각각 골문 이방, 선문 이방, 육부 이방이 존재하여 그 조직의 규율을 관할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골문과 선문 그리고 육부가 신라 권력을 구성하는 3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520년 3월 골문이방 전억, 선문이방 집강, 육부이방 외수가 주와 군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살펴보았다. 박창하 필사본 금천대제 법풍진왕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520년 2월 새로 제정한 율령을 산문에 반포하고 육부 사람들의 복색과 장식을 정하였다. 산문의 이방들은 각자 그 제도를 지키며 서로 넘어서지 않았다. 남도에 잔치를 열어주었다. 이에 선품과 골품의 순서와 백관주자의 차례가 눈부시게 구비되니 신하들이 모두 축하하기를 3대 이래로 처음 있는 훌륭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금천대제 법풍진왕기의 내용입니다. 산문의 존재는 이들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281년 10월 각간 진두가 73세로 죽었다. 진두와 그 처 운씨는 선사 50편, 골사 30편, 이사 20편을 엮어 만들었다. 중후한 성품으로 학문에 충실하였으며 오랫동안 서책을 담당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미추니금기의 내용입니다. 골품과 선품은 12단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 514년 7월 선신 12급을 두어
골품과 같게 하였다. 36개의 선원을 나라 안에 설치하고 선원령을 만들어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현재 골품제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인식은 골품을 기준으로 관직의 한계가 정해졌다는 인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전달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박청아 필사본에 기록된 신라 역사에서는 신라는 골품으로 제한되는 사회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117년 정월 조서를 내리기를 1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활쏘기와 말타기, 격투기와 검술을 배우고 10세 이상의 여자는 모두 잠업과 배짜기, 주도와 색도를 배우게 하라. 각각의 관장하는 부서는 골품에 구애받지 말고 그 우수한 자를 시험하여 상을 주라. 박청아 필사본 지마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128년 4월 능지에게 전국에서 육예지사를 천거하게 하였다. 무릇 한 가지라도 기술을 가진 자는 골품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히 발탁하도록 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지마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148년 7월 각간이야 아찬까지에게 명하여 각자 지혜와 용기가 있고 장수의 직을 맡을 수 있는 자를 한 사람씩 골품에 구애받지 않고 추천하게 하고 재능을 시험하여 발탁하도록 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일성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155년 4월 주화군에서 인재들을 대거 모았다. 골품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천거되었다. 박청아 필사본 아달라기의 내용입니다. 물론 골품, 즉 왕족이라는 신분은 관직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특혜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동서고금을 통해 흔히 나타나는 기득권의 특혜 정도이며 신라사회 전체가 신분으로 제한받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신라 멸망의 원인을 골품제라고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보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라의 골품제가 전체 백성을 옥죄이는 신분제가 아닐 뿐더러 만약 신라가 골품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라는 천년의 역사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신라는 골품제가 아닌 다른 다양한 이유로 멸망한 것일 뿐입니다. 골품이 있고 없고의 가장 큰 차이는 지위의 한계를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행제, 즉 왕에게 인사드리는 것과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제천우가 지도로 부군과 행상하고 보위에 오르자 벽화를 섬신공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였다. 골품을 하사하지 않았기에 조화와 행제를 감히 하지 못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또한 골품이 반드시 신라의 왕족에게 부여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타국에서 신라로 들어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신라는 그들에게 골품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한 예로 신라 실성왕이 고구려에 인질로 와 있을 때 소수림왕의 딸인 두양공주가 그의
처가 되는데 실성왕이 신라로 귀국할 때 함께 신라로 가서 골품을 부여받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01년 9월 두씨가 세 아들과 함께 성산에서 제를 아련하자 두씨에게 골품과 자의를 하사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뇌물 대성신제기의 내용입니다. 비단 두양 공주처럼 고구려의 황족이 아니더라도 신라의 골품을 하사받을 수 있었는데 고구려 장군 폐하의 딸 폐씨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19년 4월 폐씨를 궁주로 삼고 자품고리를 하사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눌기천왕기의 내용입니다. 또한 골품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상실하기도 하였는데 등흔의 선조는 소문국으로 들어가 그곳에 정착하는 바람에 이들이 골품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34년 2월 등흔은 청하의 아들이고 그 아비는 순신랑으로 허루갈문왕의 후예이다. 그 선조는 소문국 정벌에 따라갔다가 그 주관이 되었고 대대로 소문국의 종려를 취하여 처로 삼았기에 마침내 골품을 잃게 되었다. 박창하 필사본 눌기천왕기의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골품이란 신라사회의 직업을 제한하는 신분제가 아니라 왕가의 서열을 뜻하는 것이며 골품이 주어지는 것은 왕가의 집안에 그 적을 올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